여섯 번째 챕터입니다. 여섯 번째 권위에 대한 이야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153페이지 보시면은 우리는 왜 어떤 직함 앞에서 약해질까요? 판사, 의사, 변호사, 교수. 우리는 또 왜 어떤 대학 이름 앞에서 약해질까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그리고 우리는 왜 어떤 회사 이름 앞에서 또 약해져야 하는 걸까요? 네, 솔직해집시다. 누구든 한 번쯤 이런 것들 앞에 약해진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을 겁니다. 오늘은 도대체 왜 이 권위 앞에 우리가 주눅드는지, 왜 권위 앞에 우리가 이렇게 약해지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직군, 어떤 직함 등 그 앞에서 우리가 약해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다른 나라보다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뭐예요? 문턱 증후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문턱 증후군이 뭔가요? 그 문턱만 들어서면 인생이 달라진다는 믿음에서 시작되는 잘못된 증상이 바로 문턱 증후군입니다. 직군, 직함 앞에 주눅드는 이유가 바로 뭐라고요? 문턱 증후군입니다. 자, 판사 증후군, 대학 증후군 이 이야기는 우리 생각 저변에 저 학교에 간 사람들은 다 똑똑해. 의사가 된 사람들은 다 존경할 만해. 라는 식의 생각이 깔려 있게 되는 거죠. 이런 단순한 도식이 있을 수 있나요? 아니, 인생이 이렇게 단순한가요? 인생은 사람은 절대로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거 보면서 너무 웃겼는데 판사 중에 후진 판사 정말 후져요. 의사 중에 무식한 의사 많고요. 네, 맞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이런 일들 마주하게 되는 경우 많잖아요. 이런 검사, 이런 판사보다 평범한 직업이라도 정말로 열심히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훨씬 멋진 게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기 뒤에 부분 중요합니다. 멋지고 말고의 문제는 뭐가 아니다? 직업의 문제가 아니다. 직업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네, 문턱증후군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난 이 일을 가장 멋지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정말 멋지게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자,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것을 해내느냐가 태도와 자세가 정말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158페이지에 비틀즈의 폴 맥카튼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요 세대는 아닙니다. 그런데 알고 있어요. 왜요? 너무 유명하니까요. 네, 비틀즈에 4명의 가수가 있죠. 그중에 폴 맥카트니가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직접 본인이 한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잘 압니다. 나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맥카트니라는 스타 입장에서도 그리고 나라는 입장에서도 맥카트니는 자기 이름을 딴 별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대중적인 스타와 나를 어떻게 요 분리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거,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그걸 잘 못하는데 나는 나를 그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스타로서의 업적에 대해서는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때로는 감격합니다. 하지만 집으로 가면서 난 내 이름을 딴 행성도 있지라고 하진 않죠. 난 여전히 어때요? 동네 그냥 리버풀에서 버스를 타고 다니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멋진 통찰이고 이러한 안전장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스스로 이걸 없애나가야 합니다. 160페이지. 우선 가까이에 있는 저를 먼저 검증하세요. 박웅현이라는 이 인물의 말이 얼마나 옳은지를 보고 옳은 부분은 좋아하되 그렇지 않은 부분은 어떻게 해요? 이거 배우면 안 돼. 반면교사로 삼으세요. 박웅현만이 아니라 선배, 교수, 부모님 모두를 상대로 그렇게 하세요. 이게 우리 사회가 건강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다 옳지 않겠죠. 사람마다 장단점이 있잖아요. 좋은 거 배우는 거고요. 좋지 않은 거는 내가 안 배우면 되는 거죠. 자, 정말 충격적인 사진이었습니다. 사진을 보세요. 스티브 잡스의 사진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배경이 맨하튼, 뉴욕 맨하튼에 있는 애플숍 같아요. 우리식으로 하면 주인이 들어갔다가 나오는 건데요. 단순히 주인이 아니죠. 어마어마한 대기업의 소위 회장님이시잖아요. 주인이 들어갔다 나오는 건데 보세요. 주머니에 손 넣고 청바지 입고 무심하게 그냥 행인 이와 다를 게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진에는
스티브 잡스가 어느 레스토랑에 갔다가 사람이 많았는지 식사를 못하고 어떻게 해요? 그냥 빠꾸 먹고 그냥 나오는 모습이 찍히기도 했다는 거죠. 정말 신선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진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 걸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나라 뭐 대기업의 회장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혼자 돌아다닐까요? 수많은 어떤 수행원들과 경호원들과 예를 들어 어디 식당에 갔다고 해보세요.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이런 잘못된 권위 의식들이 우리의 어떤 삶을 그냥 어떻게 해요? 네, 이렇게 사로잡고 있습니다. 자, 166페이지 보세요. 저는 권위라는 챕터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 바로 166페이지였습니다. 권위에 굴복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어떻게요? 더 나이 먹어 윗것이 되었을 때 권위를 부리지 않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권위라는 것은 우러나와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상대가 인격적으로 감화가 돼서 알아줘야 되는 거. 이게 바로 권위라는 거죠. 절대로 긴 복도가 권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분위기 잡고 뭔가 환경적으로 권위를 세팅해 놓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상대가 인격적으로 감화가 되어서 스스로 우러나와서 네, 권위. 그게 진짜 권위라는 거죠. 권위에 굴복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 뭐예요? 내가 윗것이 되었을 때 권위를 부리지 않는 태도.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175페이지 보세요. 그리고 옳은 게 이긴다는 걸 믿으세요. 옳은 말은 힘이 셉니다.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계속 생각해보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윗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그 뜻을 관철시켜 나가는 것. 저는 이것이 젊음을 대하는 자세 중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자, 내가 판단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어떻게 해요? 계속 뭐 해보자? 생각해보자. 이 부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페이지, 마지막 장표입니다. 40까지는 권위에 도전하고 정면교사 그리고 반면교사 다 해보세요. 그리고 40이 되면 그때 태도를 바꾸십시오. 그때는 말만이 아니라 어떻게요? 진짜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때입니다. 나이 40에도 말만 하고 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죠. 40에는 행동을 옮겨 어떻게 해요? 뒤따라오는 후배들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 이게 너무나 멋진 네, 정말 그 권위에 대한 정말 좋은 그림인 것 같습니다. 권위에 도전하고 정면교사, 반면교사 그리고 어떻게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 삶으로 증명해내는 것. 이게 정말 멋진 권위에 대한 진짜 중요한 핵심인 것 같습니다. 박우현 작가님의 마지막 한 문장을 한번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권위에 대해서. 인생을 멋지게 살고 싶다면 어떻게 해요? 강자에게는 강하고요. 약자에게는 약해져라. 다시 한번요. 강자한테 강하고 약자한테 정말로 약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멋지게 살고 싶다면요. 자, 오늘 우러나오는 인격적인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몇 가지 나눴습니다. 선배님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에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불편한 어떤 권위들이 있잖아요. 내가 정말 그렇게 좀 부당하다고 느껴지는 것들 있잖아요. 네, 그거 어떻게 해요? 반면교사 안 배우면 됩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돼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내가 그 위치에 섰을 때 어떻게 해요? 내 윗것이 되었을 때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것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어떤 내 멋진 그 권위에 대한 좋은 것들을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요. 우러나오는 인격적인 권위 함께 도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